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산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첫 직장에서 제가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분들의 어떤 그냥 열려있는 태도 같은 것에 좀 많이 감화를 받았다. 좀 도움이 많이 됐다. 사회에 나가는 용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많이 겪는 일들이겠지만, 저도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들도 했었는데, 현장 진행 비슷한 아르바이트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A라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A라는 기관의 요청으로 B라는 기관이 진행하는 현장에 가서 무언가를 자료를 수집해 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두 기관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업무상 관계가 있는 기관이었고, 당연히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저를 이제 무작정 기다리게 했죠. 갔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바 학생이 온 거니까 가타부타 설명도 없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저도 짜증이 났겠죠. 30분 이상 기다리니까. 그랬더니 이제 혼자서 막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 방으로 불러서 이제 그 B라는 현장, 제가 찾아간 현장에 있던 그분도 아마 40대 중반 제 나이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제 나이거나 저보다 어린 나이인 분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그때 당시 22, 셋 정도의 대학생을 윽박지르셨던 거죠. 21 정도였겠네요. 네, 21, 둘. 둘이었겠네요. 네.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서 너무 속상해서 원래 이제 저를 보냈던 A라는 기관에다가 얘기도 하고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속상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어른이 저렇게 윽박지르니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아 괴롭다 이런 마음이 컸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을 했을 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가 성립이 됐는데, 상황이 성립이 됐는데, 그러면 일단 일은 해야 되는 거였는데 결국 일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과정에서 저 어린 친구가 뭘 준비를 안 해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좀 거칠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어린 친구가 뭘 잘못할 수도 있고, 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표현이 격하건 아니면 좀 거칠건, 좀 비꼬는 표현이 됐건, 아니면 극단적으로 단답형이 됐건, 서류가 됐건, 어떻게든 소통이 돼서 일을 하게끔, 일이 되게끔 이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그 일을 돌아볼수록. 즉 다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나이 많은 어른이 아저씨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이제 겁박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다면,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나서는 이게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 혹은 이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저는 모르는 두 기관 사이에 큰 오해나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몰랐지만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실 수도, 아니면 더 크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왜 그랬는지는 어떻게든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화를 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장 직원들, 사회 초년생에서 5년 이내로 보였던 그분들도, 그 자리가 엄청나게 엄격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현장이라는 게 보통
뭐 엉망이거든요. 뭐 정신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그 외에도 제가 짧은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제 그 첫 직장에서의 그런 부드러운, 상대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열려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MZ스러운 요즘 표현으로 MZ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고 아닌 사람들은 있었기 때문에 좀 수평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뭐 열려 있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그런 문화도 경험을 했고 그것의 장점이나 그것이 이제 저에게 준 많은 기회나 용기들도 감사하고 또 반대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포함한 몇몇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둡거나 어, 잘못된 태도,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순간순간에는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그 감정을 씻어내고 극복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했듯이 한 5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이 지났죠. 20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이 앞으로 올 텐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감정을 견뎌내고 씻어내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뭐 한 일주일이라도 지나면 좀 심호흡을 하고 무엇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무엇은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은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인가를 좀 되짚어보는 노력을 해야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진짜로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개념? 우리가 흔히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미없는 얘기였네요, 이번에는. 네, 이항분포 같이 보도록 하죠. 이항분포는 아마도 우리 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특히나 통계적 품질 관리라든가 뭐 관련 기타 과목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뭐 일상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분포기는 합니다. 아주 대중적인 분포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름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 항, 두 개의 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결과를 가지는 뭐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베르누이 사건이 쭉 중첩됐을 때의 누적 횟수에 관련된 확률 분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의를 설명드리고 앞에 초기화 분포와 이제 연관해서 비슷한 형태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라지 n개 사건의 표본 공간 중 총 라지 n개의 사건이 있는데 m개, np개의 성공 사건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초기화 분포랑 조건이 똑같은데 스몰 n번 복원 추출을 한 결과로 x개의 성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이랑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만큼이 있어요. 라지 n개가 있고 여기가 스몰 m개 즉 라지 n 곱하기 p개입니다. 아까처럼 또 이렇게 스몰 n개를 뽑으면 여기 x개가 되는 확률 분량이 x개가 되는 경우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총 라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은 np개가 있고 스몰 n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x개인 확률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요 초록색 바구니를 만드는 방법이 복원 추출 즉 하나를 뽑고 분량인지 아닌지 보고 기록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뽑습니다. 보고 분량인지 아닌지 기록만 하고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스몰 n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초기화 분포에서는 분량을 하나 뽑으면 그 다음엔 분량을 뽑을 가능성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분량을 뽑든 정상을 뽑든 그 다음에 분량을 뽑거나 정상을 뽑을 확률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불량이 될 확률은 항상 P인 n번, 스몰 n번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개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한 번 뽑을 때마다 불량일 확률이 얼마냐, 이 P가 얼마냐만 중요해서 샘플의 크기 스몰 n과 불량일 확률 P만 알면 된다 라고 해서 바이노미얼 N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예, 확률 질량함수 fx는 n개 중에 x개를 뽑을 모든 방법의 수에서 x번은, 그러니까 요 스몰 n을 꺼내 놓으면 스몰 n 중에 요만큼 x번은 불량이고 얘는 n-x번은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일 확률이 p니까 x번만큼 불량인 사건이 반복됐다. 불량인 게 10%면 3번 불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리고 있군요. 3번 불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0.1의 3승, 0.1 곱하기 0.1 곱하기 0.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상인 거의 확률이죠. 얘는 정상일 확률이죠. 1-p는 정상일 확률입니다. 정상일 확률이 n-x번만큼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곱한 게 불량 x개, 정상 n-x개가 나올 확률인데, 이 확률을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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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x 뭐 이렇게 되는 순서가 막 뒤섞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순서는 우린 상관없으니까 개수만 상관있지. 그걸 다 고려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뒤섞이는 횟수까지 경우 횟수로 다 고려한 다음에 확률을 곱해주면 최종 n개 중에 x개가 불량일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얘는 범위가 고정돼 있어요. 불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모두 다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의 전체 라지 n개 안에 불량이 몇 개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뽑고 다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끊고 다시 할게요. 네, 전화가 와서요. 네, 학과 일이었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확률이 반복되기 때문에 불량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전체 불량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성공 사건이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 제한을 안 받아요. 하나만 있더라도 어차피 뽑고 다시 넣을 거니까 상관이 없죠. 무한이죠. 무한으로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x는 0부터 스몰 n까지 다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n번 반복하는데, 스몰 n번 반복하는데 각각의 한 번이 전부 다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 혹은 베르누이 어템프트, 베르누이 이벤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불러요. 성공 확률이 스몰 p인, 성공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통계 실험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요걸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성공 횟수로 역시 표현될 때 이게 뭐 맥시멈 1까지만 되겠죠. 그래서 x는 0 아니면 1만 가능한 그런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기대값은 당연히 스몰 p일 거고요. 왜냐하면 0일 확률이 1-p, 1일 확률이 p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럼 기대값이 뭐 p겠죠. 네, 확률이 p, 기대값도 p. 분산은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 이 x의 제곱도 0에다 이걸 곱해봤자 0이죠. 그럼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p면은 p거든요. 그럼 p 빼기 기대값의 제곱이니까 p 제곱하면 p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죠? 네. 왜 베르누이 분포를 굳이 설명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한 번 꺼내서 정상인지 불량인지 보는 거, 이게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베르누이 실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베르누이 시행인데 그걸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한 결과를 모은 게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번
베르누이 독립시행 결과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항분포 x는 베르누이 시행을 각각 한 번씩 한 거를 그 결과를 이게 뭐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0 혹은 1의 값을 갖겠죠. 얘도 0 혹은 1의 값을 갖을 거고 다 0 혹은 1의 값을 갖는 놈을 n개 모아놓은 그 합의 개수다. 네. 이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보면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에서 E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EX는 저기 적은 것처럼 x1 플러스 x2 플러스 xn이니까 이거는 기대값의 성질상 각각의 기대값을 더한 것과 같아지죠. 네.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p고 얘도 p니까 다 p죠. n개의 p가 있으니까 np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분산 구할 때에도 어렵지가 않은데 분산의 성질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독립변수, 그 확률변수 두 개인 경우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독립변수가 달랑 두 개만 있는 경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의 분산, 두 번째 거의 분산, 그 다음에 2의 두 개의 공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요. 그럼 요것만 남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쓰면 얘와 얘를 하면 되니까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베리언스 x는 아까처럼 똑같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x1의 제곱 x2의 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분산인데 하나 더 더하면은 이게 걔들의 분산이고 새로운 놈의 분산도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각의 분산을 다 더해준 것과 같다. 그런데 각각의 분산이 p의 1-p로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독립변수, 똑같은 확률 변수들이니까 분산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n번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n번. 얘를 곱하기 n번 해서 np의 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을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하기 어렵지 않아서 특별히 좀 설명을 해본 겁니다. 어려운 거면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배운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예제를 같이 보죠. 5-3 이항분포. 오늘 생산된 50개의 블루투스 이어폰 세트 중에서 8개가 불량이다. 생산품을 하나 꺼내어 검사 후 다시 넣고 다음에 또 하나 꺼내어 검사를 20회 반복했다. 이게 바로 다시 넣고 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어 검사하니까 이게 복원 추출이란 뜻입니다. 복원 추출했다. 그래서 20회 반복했습니다. 그럼 매번 뽑을 때마다 분량을 뽑을 확률은 늘 똑같다는 거죠. 그죠? 50개 중에 8개가 분량이니까 그 확률은 매번 똑같다는 겁니다. 분량이 2개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P가 2 이상일 확률은 아까처럼 P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네, 역시나 F0와 F1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스프레드시트와 지오지브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항분포 예제 한번 보죠. 5-3 아까와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그대로입니다. 이항분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50분의 8의 확률로 분량이 나옵니다. 그걸 20번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함수는 아이고 안 사라졌네요. 이항분포의 함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키가 안 보여가지고요. 네, 바이놈까지 치면 뜨고요. 네. 점 있는 게 좀 더 최신이라서 그걸 쓰는 거고요. 역시 F1을 눌러서 보시면 X부터 넣게 되어 있습니다. X 넣고, 그 다음에 시도 횟수랑 성공률은 N과 P인데요. 이건 고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걸 누적할 거냐, 그러니까 라지 fx처럼 쓸 거냐 아니냐가 있는데, 우린 라지 fx처럼 쓸 건 아니니까 force 혹은 f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고요. 네. 컨트롤 엔터를 제한을 했으니까 컨트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줍니다. 보면은 옆에 건 이렇게 잘 가져왔고, 위에 요거랑 요거는 고정으로 잘 가져오고 있죠. 네. 역시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굵기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0과 1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초기화 분포와 달리 이항 분포는 20개를 뽑아도 계속 20번 다 불량일 확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화 분포에서는 9를 넣으면 확률이 없었는데, 보다시피 9를 넣어도 15를 넣어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아주 작은 값이 존재를 합니다. 네. 계속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20까지 계속 확률이 있긴 있어요. 아주 작지만. 자, 아무튼 그럼 1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F0와 F1을 더하면 되니까 이게 두 개를 더한 14.71%가 되고요. 2 이상이 될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85.29%가 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랑은 조금 다른 값이 되죠. 비슷한 조건인데 이거를 뽑고 다시 넣느냐 아니면 뽑고 안 넣고 그냥 그 다음 걸 뽑느냐, 요 두 방식의 차이가 이런 숫자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오지브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초기화 분포 말고 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 보면 예쁘게 계산이 되어 있죠. 확률이 0.16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서 보다시피 우리가 아는 값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 이상일 확률이죠. 2 이상. 2 이상이 쭉 다 여기까지 있는데 거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쭉 다 이렇게 색칠이 돼서 너무 작아서 지금 0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보면은 0.8529 스프레드시트로 구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적당히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엔 기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하 분포는 초기하 분포에서 이제 초 하이퍼가 빠졌으니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기하 분포. 얘는 성공률 P인 베르누이 독립 시행을 반복하여 처음으로 성공이 나온 시행 횟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얘는 몇 개가 아니라 성공의 개수가 아니라 시도 횟수에 관한 확률 분포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얘랑 요 다음에 나오는 음이항 분포 두 가지는 횟수에 관한 분포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랑은.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봤던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와 같은 형태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이항 분포와 같은 베르누이 독립 시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포화송을 먼저 하고 얘들을 뒤로 빼는 게 좋은데 그냥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기하 분포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률인 P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불량률이 P인 거니까 계속 정상 제품만 나오다가 갑자기 불량이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이냐?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이 될 확률이 어떻냐 이렇게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확률 P만 알면 돼요. 얘도 각각의 시행에서
하나 제품이 나왔을 때 얘가 불량일 확률 P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게 요 직전까지 그러니까 X-한 번째까지는 계속 성공을 하면 되니까, 계속 정상 제품이 되면 되니까 정상 제품일 확률 1-P를 X-1만큼 X-1승 동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딱 불량일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0번은 있을 수 없어요. 시행을 해야지 성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부터 이렇게 입력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 특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무기억성, 영어로는 memoryless property라 그래요. 그러니까 memoryless,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n번째까지 n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요건 표현이 좀 안 좋네요. 네,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확히는 요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2번 이상이 될 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여러분한테는 요 뒤에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뒤에 걸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번까지 스몰 n번 시도를 했는데 분량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미 n번 시행을 했는데, 뭐 이거 얘를 5번이라고 하고 m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5번 했는데 분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3번까지 분량이 안 나올 확률은 그냥 3번 분량이 안 나올 확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번 분량이 안 나왔든 앞으로 분량이 나올 확률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10번 계속 뒷면이 나왔어요. 그럼 앞면이 3번 만에 나올 확률, 앞면이 3번 안에 나올 확률은 그 전에 10번 동안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향을 안 미쳐요. 그게 memoryless property입니다. 그 조건부 확률이 이미 5번 안 나왔다. 그럼 5번에 3번 더해서 8번까지도 분량이 안 나올 확률은 그냥 5번 빼고 그냥 지금부터 3번 동안 분량이 안 나올 확률이랑 똑같은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memoryless property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얘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등비급수처럼 보여요. 요 p만 빼면은 요 x에 관한 부분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하잖아요. 네,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이걸 등비급수로 구하면 p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좀 과제로 인터넷에서 사실은 있고 요게 기대값과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참 재밌는데, 재밌다는 건 제 입장이고요. 참 좋은데 뭐 기하분포나 음양분포에 대해서는 그냥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값과 분산은 그냥 p분의 1 p제곱분의 1-p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요거 보고 필요하면 요걸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예제 5-4 기하분포를 보면 또 똑같은 문제예요. 50개 생산된 블루투스 이어폰 중 8개가 불량입니다. 하나를 꺼내어 검사 후 다시 넣고 다시 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어 검사를 하면 이 얘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복원 추출 따라서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베르누이 독립 시행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의 불량률은 늘 똑같이 얼마라고요? 50분의 8, 0.16, 16%가 되겠습니다. 그럼 3개 이상 검사할 확률은 얼마인가? 하나만 나오면 중단한다는 거니까 P가 3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기하분포로 따졌을 때 이 횟수가 3보다 클 확률, 3보다 같거나 클 확률, 3 이상 1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또 1에서 2 이하일 확률을 빼면 되죠. 얘는 F0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야 끝나는 거니까 F1, F2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안타깝게도 그 스프레드시트에 함수가 없습니다. 지오지브라에도 없고, 그래서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기하분포에서 방금 본 예제 5-4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르노이 시행의 확률이 50분의 8, 0.16이고요. 16%고 x가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1인 경우부터 하면은 식 자체가 p 곱하기 1-p, 이게 1-p죠. 1-p에 x-1승을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1승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 성공한다는 거는 1 빼기 1이니까 0승이니까 얘는 다 날아가고 바로 16%의 확률로 첫 번째에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16%입니다. 그 아래쪽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두 번째는 84%의 확률로 실패, 즉 정상품이 나오고 두 번째는 16%의 확률로 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으면 1 예 곱하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품, 두 번째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캡처가 됐네요. 캡처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 나가면 3번 만에 이제 불량품이 나올 확률, 4번 만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 계속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돼요. 영원히 있습니다. 얘는 뭐 크면 당연히 점점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50이 돼도 뭐 있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값이죠. 자, 그럼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역시나 처음에 바로 불량이 나올 확률, 두 번째 검사만에 불량이 나올 확률을 더한 거죠. 그럼 1에서 빼주면 70.56%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뭐 계산을 위한 어떤 도구는 주어지는 상태를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험을 준비를 해도 괜찮겠어요. 매 시간 그 동영상 2개로 끝내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다음 동영상에서 뵙죠. 안녕히 계세요.